서울의 겨울은 늘 차갑다. 칼바람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회색 벽을 스치고 작은 창문 틈으로 파고든다. 오래된 아파트, 낡은 엘리베이터 문이 삐걱 열리고 닫힐 때마다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 아파트 안쪽, 한 노년의 여인이 조용히 하루를 시작한다. 이름은 김순애. 74의 나이, 홀로 지낸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다. 거실 한쪽에는 검은 액자에 담긴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환하게 웃던 얼굴. 평생 곁을 지켜주겠다던 그 사람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 순애는 여전히 매일 아침 그 앞에 앉았다. 여보, 오늘도 잘 다녀올게. 짧은 인사. 향 하나 피워놓고 두 손을 모아 눈을 감는다. 사진 속 남편은 늘 그 자리에 환하게 웃고 있지만 세상은 이미 변해버렸다. 오늘은 큰아들 가족이 오는 날이다. 순애는 이른 오후부터 분주했다. 시장에서 고등어를 사와 노릇노릇 구웠고 된장찌개에 호박과 두부를 넉넉히 넣었다. 김치도 꺼내고 나물도 무쳐냈다. 저녁 무렵 큰아들 가족이 들어섰다. 무뚝뚝한 성격답게 인사도 짧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며느리는 아이들 등을 떠밀며 인사를 시킨다. 할머니께 인사드려야지. 손자, 손녀가 억지로 고개를 숙인다. 식탁 위에 음식이 차려지고 모두 둘러앉는다. 엄마, 이번에 건강검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나이도 있고 예방 차원에서라도요. 큰아들은 어김없이 원칙적인 말투였다. 에이구, 너는 맨날 잔소리구나. 나 아직 멀쩡해. 너나 잘 챙겨라. 순애는 웃어넘기려 했지만 아들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그때 큰며느리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어머님, 요즘 애들이 공부에 집중을 못해요. 수학도 부족하고 영어 학원도 하나 더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순애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애들이 무슨 기계야? 하루 종일 책만 보게 하면 숨 막혀. 좀 뛰어놀아야 건강하지. 며느리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다. 어머님, 요즘 세상은요, 그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니에요. 다들 경쟁하는데 우리 애들이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그 순간 손자가 중얼거렸다. 할머니, 나 공부하기 싫어. 말끝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예, 그런 말 하지 마. 너 그렇게 게으르면 안 돼. 순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밥상 위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이게 다 뭐라고, 아이들이 기죽어서 눈치만 보잖아. 저렇게 크면 무슨 행복이 있을까? 저녁이 끝나고 집이 조용해진 밤. 전화벨이 울렸다. 막내였다. 엄마, 나 이번에 사업이 좀 꼬였어. 잠깐만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 목소리에는 지친 기운이 묻어났다. 순애는 한숨을 내쉬었다. 또냐? 언제까지 내가 이럴래? 그래, 와라. 어디 내 자식 버리겠냐? 전화를 끊자 옆방에서 둘째 딸이 나왔다. 엄마, 또 동생이에요? 엄마 너무 봐주니까 저러는 거예요. 이제 단호하게 하셔야죠.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내겐 아직도 애 같은 아들이야. 엄마, 그러니까 애처럼 사는 거예요. 순애는 대답하지 못했다. 눈앞에 어린 시절의 막내가 떠올랐다. 늘 웃음을 주던 아이, 하지만 세상에서는 늘 실패만 겪는 철없는 아들.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큰아들은 원칙만 내세우고 며느리는 아이들을 몰아세우고 둘째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막내는 아직도 어른이 못 됐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키운 걸까? 내 탓인가?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아파트 벽에 희미하게 번졌다. 순애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애들이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2부 회상, 젊은 날의 기억. 순애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오랫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그 앞에 앉으면 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했다. 남편이 아직 살아있고
아이들이 어리던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만 같았다. 여보, 당신 처음 만난 날 기억나? 그때 내가 20살이었지. 1960년대 초반 서울 종로의 붐비는 거리. 순애는 친구와 함께 극장에 가던 길이었다. 그때 우연히 마주친 청년, 깔끔한 교복 같은 제복 차림에 해맑게 웃던 얼굴. 학생, 극장 가요? 처음 말을 걸어온 건 바로 그였다. 지금은 사진 속에만 남아있는 남편. 처음엔 낯선 사람과 말 섞는 게 조심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웃음에는 벽을 허무는 힘이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몇 번이고 종로 거리를 함께 걸었다. 국밥집에서 밥을 먹고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세상 이야기를 나누었다. 순애 씨, 나는 당신이랑 있으면 참 마음이 편해요. 웃음이 자꾸 나와. 그 말에 순애는 얼굴이 달아올라 시선을 피했다. 그때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렇게도 사람을 들뜨게 하고 설레게 하는 건 줄 몰랐다. 1969년 두 사람은 결혼했다.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다. 남편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고 순애는 살림을 도맡았다. 허름한 단칸방에서 시작했지만 마음만은 넓고 따뜻했다. 여보, 우리 집은 비록 좁아도 마음만은 부자잖아. 남편은 늘 그렇게 말하며 웃어주었다. 그 웃음이 있었기에 힘든 살림도 견딜 수 있었다. 처자들이 태어나던 날 순애는 진통에 울부짖으면서도 남편의 손을 꼭 붙잡았다. 당신, 나 무서워. 괜찮아, 순애야. 내가 옆에 있잖아. 우리 아기 만나면 다 잊을 거야. 그리고 정말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다. 큰아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둘째 딸이 태어나며 집은 더욱 분주해졌다. 아이들 울음소리, 웃음소리, 싸우는 소리, 그 속에서 순애는 쉼없이 살았다. 막내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살림이 조금 나아졌지만 그만큼 책임도 커졌다.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병원 데려가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다. 남편은 늘 말했다. 여보, 당신 덕분에 우리 집이 굴러가는 거야. 나는 밖에서 돈 벌고 당신은 집을 지키고 우리 둘이 합쳐야 하나가 되는 거지. 그 말이 힘이 되었다. 남편의 든든한 뒷받침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삶은 늘 순탄치 않았다. 남편의 직장이 휘청이던 시절 월급이 몇 달 밀린 적도 있었다. 쌀독은 바닥을 보이고 아이들 도시락 반찬은 점점 초라해졌다. 여보, 우리 애들 굶기면 안 되는데. 순애야, 미안해. 내가 곧 다른 방법을 찾을게. 조금만 버티자. 순애는 한밤중 이불 속에서 몰래 울었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아이들 도시락을 챙겼다. 김치와 달걀 부침 하나뿐이어도 아이들에게는 당당히 내주고 싶었다. 그럼에도 작은 행복은 곳곳에 있었다. 여름날 아이들과 한강에서 물놀이하던 기억, 겨울밤 연탄 불에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깔깔 웃던 기억, 남편이 퇴근길에 사온 호떡 하나에 온 가족이 모여 나눠 먹으며 웃던 기억. 엄마, 이거 달다. 아버지, 또 사와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에 피곤도 잊혔다. 밤이면 남편과 조용히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여보, 우리 이렇게 고생만 하다 늙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우리 애들 잘 키워놓으면 노후에는 둘이 여행도 다니고 춤도 배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거야. 정말? 그럼 약속할게. 순애는 그 약속을 믿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다. 아이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미래를 위해. 하지만 지금 남편은 사진 속에만 남아있고 아이들은 제각기 다른 길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순애는 눈시울을 훔치며 중얼거렸다. 여보, 당신 없는 세상에서 나 혼자 버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그래도 우리 같이 한 날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지. 3부 현재의 삶, 주민센터와 이웃들. 아침 공기가 차가운 겨울, 순애는 두꺼운 외투를 여미고 주민센터로 향한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이웃집 강아지가 짖어대고 낡은 구멍가게 앞에서는 할머니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 주민센터 수영장에 도착하면 특유의 염소 냄새가 코끝을 스친다. 물속에 몸을 담그는 순간 마치 세상 모든 근심이 풀려나가는 것 같았다. 순애씨, 요즘 얼굴 좋아 보이네. 수영하니까 몸매도 더 고다진 것 같아. 친구 할머니가 웃으며 말을 건넨다. 아이 참, 나이 들어서 무슨 몸매야. 그냥 건강하려고 하는 거지. 순애도 웃어 보인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나와서 몸을 움직이니 덜 늙는 것 같네라고 생각한다.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갈 때면 젊은 시절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강가에서 뛰놀던 기억이 스쳐 지나간다. 그때의 웃음소리, 해맑은 얼굴들 하지만 눈을 뜨면 다시 현실. 빈 수영장 천장만 보였다. 수영이 끝나면 곧바로 사교 댄스 시간이 이어진다. 음악이 흘러나오자 사람들은 짝을 맞춰 몸을 흔든다. 회색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넘긴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다. 순애씨, 오늘도 같이 춥시다. 순애는 난처한 듯 손사래를 쳤다. 아유, 저는 아직 서툴러요. 괜히 민폐나 끼치겠네요. 무슨 말씀을. 춤이라는 게 즐기면 되는 거지. 잘 추고 못 추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혼자보단 둘이 더 즐겁잖소. 순애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남편 없이 다른 남자와 손을 잡는다는 게 아직은 마음이 편치 않아. 사람들은 나더러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라고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단지 벤치에 몇몇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은 늘 그렇듯 자식 자랑으로 대화를 시작한다. 우리 큰애가 이번에 승진했잖아. 사무관 됐다나 뭐라나. 아이고 잘 됐네. 우리 애는 이번에 외국으로 출장 갔어. 참, 자식들이 잘 나가면 어깨가 으쓱하지. 순애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씁쓸했다. 내 자식들은 뭐라 자랑할 게 없네. 큰애는 고지식해서 늘 답답하고, 둘째는 이혼하고 내 옆에 붙어있고, 막내는 아직도 방황하고 있으니 이런 자리에서 괜히 위축되네. 한 할머니가 슬쩍 물었다. 순애씨는 사위는 뭐 하시나? 순애는 잠시 멈칫했다. 그냥 각자 사는 거죠 뭐. 웃으며 넘겼지만 가슴 깊은 곳이 저릿했다. 그날 저녁 손자가 찾아와 할머니에게 속삭였다. 할머니, 나 공부하기 싫어. 맨날 학원 가기 싫어 죽겠어. 순애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강아지,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네가 웃는 게 할머니에겐 제일 큰 복이지. 근데 엄마는 맨날 화만 내. 네 엄마도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조금은 힘들지? 응. 순애는 그 작은 대답에서 아이의 고통을 느꼈다. 내 손주는 지금 내가 예전에 겪었던 그 압박을 그대로 느끼고 있구나. 세대가 바뀌어도 부모와 자식의 문제는 여전하네. 며칠 후 막내가 집에 들어왔다. 피곤해 절은 얼굴, 낡은 가방 하나 들고 현관에 들어섰다. 엄마, 나 며칠만 신세 좀 질게. 순애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다. 하지만 옆방에서 둘째 딸이 나와 얼굴을 찌푸렸다. 또야? 엄마, 언제까지 동생 이렇게 받아줄 거예요? 본인 인생은 본인이 책임져야죠.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내겐 아직도 애 같은 아들인데. 엄마, 그러니까 애처럼 사는 거예요. 순애는 말없이 주저앉았다. 내 자식이니까 거절할 수도 없고 하지만 이 아이가 언제쯤 철들까. 밤이 깊었다. 막내는 거실 소파에 쓰러져 자고 있었다. 순애는 조용히 남편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당신이 있었다면 막내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난 늘 자식들한테 끌려다니기만 하네. 내가 부모로서 뭘 잘못한 걸까? 눈가가 젖었다. 그러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래도 당신 없는 세상에서 나 혼자 버티는 게 참 외롭네. 사부 큰 갈등의 폭발. 토요일 저녁
큰아들 가족이 집에 찾아왔다. 원래는 명절도 아닌데 얼굴 좀 보자며 들른 자리였다. 순애는 김치찌개에 잡채, 전까지 부쳐 대접했다. 식탁에 둘러앉자마자 큰며느리는 아이들의 성적표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님, 애들이 이번에 또 반에서 중간 정도밖에 못했어요. 다 엄마 탓이에요. 제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순애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애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조금 못할 수도 있지. 세상에 공부만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큰며느리의 표정은 단호했다. 아니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공부 못하면 바보 되는 거예요. 전 애들한테만큼은 절대 실패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순애는 목소리를 높였다. 애들이 실패해도 돼. 살아만 있으면 돼. 내가 살아보니 성적이 전부가 아니더라.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다. 큰아들은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있었다. 며느리는 눈길을 피하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손자와 손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며칠 후 막내 아들은 또다시 사업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이번에는 진짜 확실한 기회야. 친구랑 같이 카페를 차리려고 하는데 보증금만 조금 보태주면 돼. 순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너 몇 번을 그렇게 말했니? 사업이란 게 말처럼 쉽지 않아. 엄마는 왜 늘 나를 못 믿어? 형은 공무원이라서 엄마 눈에 차고 누나는 똑똑해서 엄마한테 인정받고 난 늘 실패자 취급이야. 막내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 난 그냥 당신 아들이고 싶었어.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었다고. 순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내가 널 인정하지 않은 적이 언제 있니? 내가 살아만 있어도 내겐 복이야. 하지만 막내는 고개를 돌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둘째 딸이 거실로 나와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이제 막내한테 너무 관대하지 마요.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일어나야 해요. 엄마까지 휘말리면 엄마 인생만 더 힘들어져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하니? 엄마, 저도 엄마 자식이에요. 근데 저는 왜 늘 강하게 살아야 했는지 아세요? 형은 안정적인 길 가고 막내는 실패해도 엄마가 다 받아주고 저는 누구한테도 기댈 곳이 없었어요. 엄마도 제 얘기는 제대로 안 들어줬잖아요. 순애는 놀란 듯 딸을 바라봤다. 얘야, 내가 널 그렇게 만든 거니? 네. 엄마는 늘 막내만 걱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혼자였어요. 둘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 말은 순애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다. 며칠 뒤 순애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서 주저앉았다. 숨이 막히고 손에 힘이 빠졌다. 딸이 놀라 급히 달려왔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잠깐 어지러워서 그런 거야. 병원에 가자 의사는 말했다. 연세도 있으시고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심장에 무리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무리하지 말고 마음을 편히 가져야 합니다. 순애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 몸이 이렇게 약해졌구나. 자식들 걱정하느라 정작 나는 나를 돌보지 않았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할 때가 온 걸까? 며칠 뒤 큰며느리와의 갈등은 결국 손주에게서 터져나왔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손자가 책을 던져버렸다. 나 더 이상 공부 안 해. 싫어. 죽을 만큼 힘들어. 순애는 깜짝 놀라 손자의 곁으로 다가갔다. 얘야, 왜 그래? 할머니,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 공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래.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순애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야?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야. 성적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웃고 숨 쉬고 있다는 게 그게 우리 가족의 행복이야. 손자는 울음을 터뜨리며 할머니 품에 안겼다. 순애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며느리와도
아들과도 싸워서라도 내 손주를 지켜야겠다.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물려줄 수는 없어. 결국 순애는 온 가족을 불러 모았다. 작은 아파트 거실에 모두 모여 앉자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순애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얘들아, 이제는 우리 솔직히 이야기하자. 너희 싸움에 나도 손주들도 너무 힘들다. 큰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엄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아내도 애들 교육 때문에 예민해 있고. 둘째 딸이 끼어들었다. 형, 애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 안 보여요? 공부가 전부가 아니에요. 막내도 목소리를 높였다. 형은 늘 원칙만 말하고 누나는 잔소리만 하고 나는 실패자 취급이나 받고. 엄마만 날 이해해줘.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만해라. 다 그만. 나는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너희 다 내 새끼들이지만 나도 내 인생이 있어야 하지 않겠니? 너희가 이렇게 싸우면 내가 먼저 무너진다. 순간 모두 침묵했다.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와 눈물이 방 안을 채웠다. 오부 깨달음과 선택. 순애는 여전히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았다. 병원에서 받은 약을 챙겨 먹으면서도 마음속의 무거운 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도 병원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순애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다. 짧게 파마한 머리, 늘어난 얼굴 주름, 어딘가 지쳐있는 눈빛.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남편이 떠난 후로 내 인생이 멈춘 것 같아. 자식들에게만 매달리고 손주들 뒷바라지에 매달리고 정작 나는 나로서 살아본 적이 있었나? 순애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늦었지만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어. 주민센터 사교 댄스반에서 공연 준비가 한창이었다. 다들 의상과 음악을 맞추며 분주했다. 그동안 늘 망설이던 순애에게 한 할아버지가 다시 다가왔다. 순애씨, 이번 공연에는 꼭 같이 합시다. 무대에 서면 생각보다 훨씬 즐겁습니다.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번엔 저도 함께 할게요.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새로운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리허설을 하며 거울 앞에서 춤을 추는 동안 순애는 오랜만에 자신의 웃음을 발견했다.